자, 볼게요. 요 단원명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때 fx는 2차입니다.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얘를 y는 fx와 y는 0과의 연립한 상태로 내가 얘를 해석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연립 방정식을요 내가 y 대신에 0 대입해서 0은 fx 연립 방정식의 상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맞지? 그렇죠? 그러면 너가 이제 해석이 되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봐봐 얘와 얘의 근이라는 건 뭐야? 이 연립 방정식의 근이죠. 얘와 얘의 근인 건 공통인 근은 이 연립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누구도 만족해야 되냐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x, y가 뭐야? 이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이 x축과의 뭐야? 교점이지. 교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은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로 내가 해석이 가능해지네. 맞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어렵게 해놨잖아.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이제 너는 이 생각하면 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내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어. 하나 y는 fx고 하나는 y는 gx야. 그랬을 때 얘가 y는 fx 그 다음에는 y는 gx. 그럼 이랬을 때 너가 이 교점의 좌표 있죠.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차의 함수의 실근이라 그랬지. fx 마이너스 gx는 0. 이게 차의 함수잖아. 그치? 얘의 실근이 뭐였어? 교점의 x좌표였잖아. 맞아? 그치? 그 다음 또 이렇게 되겠네. 봐봐. 실근 개수가 뭐겠어?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겠지. 맞지?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거든. 요 단어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만약에 너한테 y는 fx와 y는 0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해 달래. 그러면 봐봐. 너가 fx-0은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 적었지? 그럼 얘가 만약에 실근이 2개야? 그럼 교점이 몇 개였단 이야기야? 2개. 실근이 하나야? 그럼 교점이 몇 개였단 이야기야? 하나지. 실근이 없어? 그럼 교점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잘 봐.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x축이었다 그러면 실근이 2개였다는 이야기는 아래로 볼록하다고 일단 가정만 할게. 이렇게 돼 있겠지. 모양이. 실근이 하나였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하나니까 얘는 접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 있겠어? 붕 떠 있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였을 거야. 맞아? 그래서 봐봐. 얘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뺀 이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는 얘가 만약에 2차였다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뭐로 판단할 수 있어?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니까 교점이 2개에서 얘가 모양이 이런 형태였을 거고 얘가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하나에서 교점이 하나니까 이렇게 접하고 있는 형태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잖아. 그렇게 붕 떠 있는 상태였을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네가 위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요 다운의 핵심은 딱 한 줄이야. 한 문장. 뭐냐면 차의 함수의 실근은 교점의 x값과 같아. 여기 위에 적어놔. 그 아래 적어놔. 아래. 차의 함수의 실근은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할까? 봐봐. y는 fx와 y는 gx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의 차의 함수가 얘죠. 그치? 그래서 이 차의 함수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고
이 차이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밑에다가 잘 적어 놓으면 되거든요. 일단 적어봐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건지 너 지금 이 상태로는 파악돼? 안 되지. 그럼 봐봐. 내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할 거니까 그럼 차이 함수의 실근 개수 판단하셔야 되죠. 그치? 그럼 얘에서 얘 뺄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0이지? 맞아? 얘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 81 마이너스 22에서 0보다 크잖아. 그 얘의 실근 개수가 2개였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x좌표가 2개였다는 이야기니까 교점이 몇 개였다는 이야기야? 2개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림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리고 이때 이 알파와 베타라는 놈은 누구의 근이다? 얘의 근인 거지. 어디였어? 얘의 근인 거지. 차이함수의 실근. 아시겠죠? 요것만 명확하게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꽁으로 다 먹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봐봐. 만약에 자, 이거 이차함수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한 건 알겠거든? 그럼 너가 굳이 있잖아. 얘를요, 막 꼭지점에 좌표 잡고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x축과의 위치 관계만 볼게. x축과의 위치 관계만 보겠다는 이야기는 x축이라는 게 y는 0이라는 함수잖아. 맞지? 그럼 얘랑 얘는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뭐야? 얘와 얘 교점의 개수 판단하셔야 되지. 얘에서 얘 빼면 어차피 얘 그대로잖아. 그냥 는 0이지. 그럼 얘 그대로 얘 판별식 써봐. 얼마야? 25 마이너스 88이잖아. 그치? 음수잖아.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 붕 떠 있을 거야. 이렇게 빠르게 그려내는 거라고. 교점에서 판단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 한정해서 얘기하지만 너는 그냥 앞으로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는 차이함수의 실근이구나 이거고.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이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뭐다? 교점의 개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 이해될까?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자,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이쪽 맨 위에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기서부터 내용 좀 중요해요.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자, x축은 먼저 y는 0이라는 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랬을 때 y는 0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인 알파와 베타는 뭐의 근? 차이 함수의 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옆에 적어. 차이 함수. 그럼 따라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차이 함수의 실근 개수와 똑같지. 근의 개수 말고 실근 개수로 적어주세요. 미안해요. 실근 개수. 그치? 그럼 이를 정리해보면 밑에처럼 표가 되는데 너가 그냥 2차 함수 봤을 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2개. 맞지? 0이야. 그럼 뭐야? 접하고 있는 상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맞지? 0보다 작아. 그럼 붕 떠 있는 상태지. 그런 식으로 아래처럼 그려낼 수 있다고. 네가 빠르게. 아시겠죠? 그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얘가.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와서요. 맨 아래 1번, 2번, 3번은 딱 보자마자 1번은 뭐냐면 얘가 지금 딱 판별식이 얼마냐면 16-12니까 0보다 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네. 그치? 그럼 바로 어떻게 그리면 돼? x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겠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봐봐. 요 놈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걔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잖아. 그치? 그럼 뭐랑 뭐야? 1이랑 3이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됐고요. 밑에 판별식은 0의 의미 별표야. 판별식이 0이라는 이야기는요,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고, 얘가 알파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여야 되니까 이 2차식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최고차 함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알파랑 알파 이렇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결국에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 방정식이 무슨 식이었다?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랑 똑같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죠.
자, 그럼 봐봐. 너가 지금은 뭘 본 거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봤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뭐였어?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는 교점의 개수. 이거였지, 그치?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직선을, 이것도 직선이지만 이 직선 말고 이 직선으로 바꿀게. 그럼 얘도 이제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럴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판단 뭐 하면 돼?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를 판단하시면 되지. 그 얘기야, 그냥 전부 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차 함수와 그래프의 직선의 위치 관계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자, 밑줄.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그 아래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 그 밑줄 쳐놓고요. 그게 그 뭐야? 차의 함수죠. 차의 함수의 실근이 된다. 따라서 차의 함수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너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아래 그림처럼 그릴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뭐야? 실근이 2개니까 교점이 2개 해서 그렇게 그려질 거고, 맞지? 차의 함수의 실근이 하나야? 그럼 판별식이 0이고 접하고 있을 거야, 교점이 하나니까. 걔가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교점이 없지. 그럼 붕 떨어져 있겠지. 만나지 않고 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로 연결 지으라고요. 뭐라고요?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는 교점의 개수. 그냥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차의 함수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이거 두 가지. 네. 그래서 밑에 거 다 됐고요. 됐고. 네, 다음 페이지요. 1번, 2번, 3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요. 예제 1번은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교점에 적어도 한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 얘기는 너가 바로 머릿속에 해석이 되길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차의 함수 구할 때 얘에서 얘를 빼나 얘에서 얘를 빼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게 조금 편안하니까 얘에서 얘 뺄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잖아요. 그치? 는 0이죠. 그럼 얘 지금 판별식이 1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k는 어때야 돼? 1 이하네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동시에 접한대요. 한번 봐봐.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판별식이 0.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이지. 그럼 얘에서 얘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차의 함수 하나 없고요.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x 플러스 b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차의 함수 하나 얻죠. 맞지? 그럼 교점이 하나라니까 둘 다 동시에 접한다며.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지, 판별식이.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은 0이어야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8이 0이어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둘 다 얘로 뭐 같잖아. 4b로. 얘가 4b인 거고 얘도 4b인 거니까 결국에 얘랑 같았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똑같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 연립하고 있는 거야. 얘에서 얘 빼시면 얘가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7 빼기 53은 0이네. 그치? 그럼 12a가 36 이렇게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3이죠. 맞습니까? a가 3이니까 이거 대입했을 때 4고 32 그럼 b는 8이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 a는 3이고 b는 8이어서 두 개 뭐 해달래요? 곱해달랍니다. 그럼 24죠. 예제 3번 해볼게요. 별표 하나 치고요. 네. 어려서 별표는 아니고요. 해봐요. 거기 지금 보니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로 주어졌죠. 그럼 밑줄 쳐봐요. 교점 x좌표 밑줄 쳐놓고요. 차의 함수의 실근이죠. 차의 함수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잘 봐. 얘에서 얘 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이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이런 상태죠. 이렇게. 여기가 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1. 이거잖아. 그치? 이런 상태니까, 이런 교점의 x좌표는 차의 함수의 실근 해서 마이너스 2랑 1이 이 2차 방정식의 근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근각의 소의 관계 2 마이너스 a랑 똑같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3 마이너스 b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냐면 3, b는 얼마냐면 5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두 개 모여달라고요. 2b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 얘 빼달래요. 그럼 얼마? 7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한 문장 가지고 너네가 되게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빠르게. 알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요. 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합니다. 그런데 축방 정식이 1이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fx는 최고 차항 개수 1이고요. 꼭지점 x좌표가 1이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표준형꼴로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여기까지. 뭐 a라고 할까 이거?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치?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표준형.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 갔는데요.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가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갔는데요. 그쵸? 그럼 얘가 중근 가지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얘가 넘어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제곱근이잖아요, 이거. 제곱근인데 얘가 중근 가지려면 이거 얼마여야 돼요? 이랬을 때 알파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 얘가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냥. 굳이 판별 쓸 것도 없고. 뭔 말인지 할까 이거? 예, 그럼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물론 만약에 안 보여. 그럼 넘긴 다음에 판별 쓰면 되잖아. 맞지?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해달라는 게 또 뭔데? 이때 Y는 fx와 x축의 모든 교점의 x좌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제 생긴 게 이거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fx가. 그런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y는 0, 얘는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 교점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차이함수는 0의 근이죠. 맞지? 는 0의 근이잖아. 그치?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뿔마 1이고 그럼 x는 2 하고 그 다음에 0이죠. 그치? 맞나요? 두 근의 합은 2죠. 2. 됐나요? 봐봐. 이제 이거 하나 이해가 되나 봐봐. 이제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되죠? 자, 얘가 의미하는 바랑 얘가 의미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얘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얘 뺀 차이 함수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를 가지려면 얘가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A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이거 보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fx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지.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겠지만 k 알파 베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논리였던 거지 여태까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가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인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여야 돼. 차수 따라가야 되잖아. 알파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중복된 근, 중근. 오케이? 그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최고차항계수 A 알파 이거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세울 수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최고차항계수 K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하고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잘 봐. 이게 나중에 너 이런 곡선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곡선만 다루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접할 때는 접하고 있을 때 그 지점에서 접하고 있을 때 얘는 의미하는 바가 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짝수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너는 어차피 2차니까 해봐야 최대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무조건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를 2개 갖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뚫고 가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뚫고 가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를 홀수게 가지고 있구나 이거거든? 홀수게. 근데 얘는 2차니까 해봐야 몇 개야? 홀수게 해봐야? 하나지. 그래서 하나.
맞아. 그래서 만약에 너 나중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4차 함수 정말 다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y는 fx야. 근데 얘가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얘는 두 개? 두 개. 뻔하지. 네 개 연계 안 되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내가 딱 보자마자 이 새끼 k x-알파의 제곱 더하기 곱하기 x-베타의 제곱 바로 그 세울 수 있는 거야. 이 논리가 그러니까 여기 2차 함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너 나중에 그래프 보고 함수식 작성할 때 그대로 쭉 쓰인다고. 엄청 중요한 단어냐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방정식 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냥 차이 함수의 실근의 교점 좌표가 차이 함수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 차이 함수의 실근 개수가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인수 가지는 것들 이거 쭉 연결돼서 와야 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오케이. 네. 하나만 더 할까? 그래서 봐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되어 있죠. 그치?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중학교 때는 안 나왔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몇 문제 다뤘어요. 그 내신 대비 교재에 있었어가지고.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최대값 있습니까? 없죠. 없지. 왜? 계속 증가하잖아요. 여기. 맞지?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없고 최소값은 있네. 어디? 여기. 맞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2차 함수에 x의 값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고요. x의 값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겼대. 봐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는 최대값 있죠. 어디? 요거. 최소값 있죠. 어디? 이거지. 그치? 맞아? 오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그래서 그 밑줄 하나만 좀 치고 갈게요. 어디 갔냐면 그 박스에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밑줄 하나 좀 쳐줄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요.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 딱 보자마자 얘 2번 먼저 볼게요. 이렇게 범위 제한 딱 있죠. 그치?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 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라는 이런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판단 좀 해달래요. 맞죠? 얘는 이렇게 일단 위로 볼록 하잖아요. 그리고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2죠. 마이너스 2분의 b요. 그지? 2잖아. 그러면 4면은 오른쪽으로 2칸, 8이면 오른쪽으로 6칸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제가 생긴 게. 맞아? 그러면 최대는 요거. 최소는 이거잖아요. 그치? 최대는 F4. 최소는 F8이네. 라고 네가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위에도 보시면 얘 1번이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인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럼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래프 그렸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가 딱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인데 마이너스 3이면 왼쪽으로 몇 칸이야? 봐봐. 왼쪽으로 몇 칸이야? 2칸이지. 그럼 얘는 멀어질수록 올라가잖아. 그치? 한 이쯤 있을 거고 0은 얘 오른쪽으로 몇 칸이야? 한 칸이지. 그럼 조금 올라가 있겠지. 한 이 정도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빠르게 그려내라고. 맞아? 자, 이랬을 때는 얘는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정역이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지. 그래프 보고 판단하셔야 되죠. 이때 최대가 어디야? 이때지. 최소가 이때가 아니야? 최소 어디야? 여기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최대는 F-3이고 최소는 F-1이네 해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함수값만.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개형 그리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2번, 3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요 3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봐봐.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주어졌습니다.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1이랑 f5가 함수값이 같대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이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x좌표가 얘가 5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값이 똑같은 거 준 거니 이차함수에서 결국 뭐 준 거다? 대칭성 이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얘랑 얘 평균은 2죠. 2. 아, 그럼 얘가 꼭지점 x좌표가 2였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 x좌표가 2이려면 얘 a는 얼마야? 4죠. 이렇게. 여기까지 바로 왔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얘 최대값이 10이래. 아무런 조건 없을 때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2,1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왜? 아무런 x의 범위 제한 없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10이었다는 이야기지. 여기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4 플러스 b가 10이지. 그럼 b는 얼마? 6이잖아. 맞아? 그랬을 때,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던 거지, fx가. 그런데 범위 제한을 줬다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야, 맞지? 마이너스 5면, 봐봐. 얘 기준 왼쪽으로 몇 칸? 7칸이지. 5면 오른쪽으로 몇 칸? 3칸이잖아. 그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7칸,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려지는 게. 맞아? 그럼 최대 최소 구해달라.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어디야? 여기지. 그럼 f 마이너스 5일 때가 최소잖아. 그치? 그럼 대입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얘가 최소값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 2번 보시면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아, 1 이상이고 4 이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 보세요. 이제 2번 보시면 이렇게 범위 제한이 있는데 얘 최대 최소 구해달래? 근데 너 이거 2차 함수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해서 정리한 친구도 분명히 있죠. 맞지? 전개해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괜찮아. 잘했어. 근데 너 이거 보면 막 뭐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쳐 오르냐면 치환하고 싶죠. 얘는 y는 하고요. 얘를 캐피탈 x로 내가 치환을 했어. 캐피탈 x 제곱 마이너스 4 캐피탈 x 플러스 3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제 너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이거 중요해. 봐봐. 이렇게 하다가 얘가 아래로 2 대칭축 2 1 그럼 1이면 여기 4 맞아 이거? 뭐? 왜 틀렸어? 너가 궁금한 건 캐피탈 X의 범위야. 이 스몰 X의 범위가 아니라 캐피탈 X의 범위라고. 맞지? 그러면 너가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는 순간 너는 이제 캐피탈 X라는 새로운 문자에 대한 이차함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캐피탈 X의 범위를 구해야지. 그치? 근데 네가 캐피탈 X를 뭐라고 놨는데? 이거라고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캐피탈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증가함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럼 1일 때 1이고 4일 때 7이니까 얘는 캐피탈 X가 1 이상 7 이하인 거지. 이렇게. 맞아? 네가 치환을 해서 새로운 문자로 볼 거면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다시 구해야지. 다시. 그래서 봐봐. 얘가 캐피탈 X의 범위는 1 이상 7 이하네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끝났지. 얘가 2니까 왼쪽으로 1칸, 오른쪽으로 5칸 이렇게 왔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최소야? 최대야? 최소값 더하기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7 대입한 거네. 그치? 그럼 7,49 51 52 빼기 28이니까 24. 얘가 최대값이고요. 그치? 최소값은 이때 여기니까 얘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두 개 더 해달래요. 그럼 얼마? 23이죠. 그치? 치환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해갖고 새로운 함수로 봤을 때는 그 문자의 범위 다시 재조정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이요. 이거 보자마자 는 0의 근이 0이랑 마이너스 4인, 0이랑 4인 거 보이죠? 그거 딱 그냥 보자마자 그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0이랑 4 바로 보이지 이거는?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래. 맞지?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그치? 중3 때 많이 봤다 이거지. 그치? 이랬을 때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봐봐. 야,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곱하기 2잖아. 한 쌍이 곱하기 2.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놓을게. 뭐라고 놓을까? 그냥 a 콤마 봤을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지. 맞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세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로 표현이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얘 대칭축이 얼마야? x가 2죠. 맞지? 그러면 얘랑 얘 더했을 때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잖아. 4. 얘는 4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인 거 보여?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 마이너스 2a잖아. 그치? 아, 그러면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니까 더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4잖아. 이게 가로 더하기 세로의 한 쌍이고 곱하기 2가 직사각형의 둘레죠. 그치? 그럼 이 둘레의 길이를 내가 b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b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잖아. 그치? 얘는 a 값에 따라서 변하는데 요 x좌표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이랬다면 이렇게 변하고 있지. 이렇게 변하는데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단 말이야. 근데 a 값이 얼마? 1이지 이거 대칭축이. 언제가 최대냐면 a가 1일 때가 최대네. 그치? a 범위 제한이 있긴 해. a의 범위 제한이 뭐야? 이 점의 x좌표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어디까지만 가능해? 0부터? 0보단 커야 되지 일단. 어디까지만 돼? 이 왼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이 끝점이 올 수 있는 게 일로 넘어와도 돼? 일로 넘으면 애초에 직사각형이 안 되지. 그럼 얘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범위 제한이 이거 0과 2 사이 이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 근데 여기 지금 0과 2 사이니까 여기 빵 뚫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던 거지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이거인 건 변함없잖아. 그치? 그럼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10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10이구나 이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의 분리요. 그러니까 이게 말뜻이 뭔지, 그러니까 왜 근의 분리라는 타이틀명이 붙은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근에 대해서요 제한 조건을 줘요.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준 다음에 그 근들을 분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원명 자체가.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만 다룹니다. 근의 분리 문제에서. 왜냐면 니네가 3차, 4차로 넘어가게 되면 미적을 하셔야 걔네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fx는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고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야,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던데?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두 근이 2보다 커?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을요, 내가 해석을 하길, 아까 해석 거꾸로요. y는 fx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x좌표를 해석 가능하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죠.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둘 다 2보다 크다고? 2? 이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 달라요. 중근 안 돼. 이런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만족하기 위한 조건들을 분류를 해나가는데 분류를 해나가는데 그 분류 방식이 기대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대판.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너가 기준값을 봐요. 기준값.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 그림이 맞춰지도록 계속 조건을 걸 거야. 자, 봐봐.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야. 근데 얘가 2가 들어가면 얘는 함수값이 얼마야? F2가 양수지. 그래서 이거 기준값인 F2가 양수여야 돼 라고 딱 썼어. 이렇게 내가 지금 제한 조건을 걸었어. 그런데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 왜냐면 여기 2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것도 양수지 F2가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지. 그리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 하나라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 조건 하나 걸어만 나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뭐 해야 돼? 하나 더 까다롭게 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 얘인데, 그럼 2차 함수의 특징 중에서 대칭축 있죠, 얘. 대칭축. 대칭축이 어때요? 2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두 번째가 대칭축이야. 기대값 중에서 두 번째가 대칭축이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대칭축이 봐봐.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아직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내가 제한 조건을 걸게 되면 2가 여기 있고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잖아. 맞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딱 뭐다?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2개. 그럼 이건 또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판단하잖아. 판별식.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걸어. 야, 그럼 판별식까지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제서야 2 되고요. 그다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상태가 되겠지. 대칭축 오른쪽에 있고 교점이 2개.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었더니 내가 원하는 그림, 이 그림이 나왔지. 맞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뭘 만족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근해 분리입니다. 근해 분리.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두 2보다 크다 또는 모두 2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거 다 싹 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뭐 거는 거야? 제한 조건 거는 거지.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두근이 뭐뭐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싹 다 근해 분리 문제거든요, 이거. 싹 다 이건데 얘는요, 자, 뉘앙스가 하나야. 네가 원하는 그림 그려놓고 얘를 맞춰나가는데 그 맞춰나가는 기준이 뭐다? 다시 맞춰나가는 제한 조건들이 뭐다? 기, 대, 파냐.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할게.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이렇게 돼요. 오케이?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2가 있대요.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잖아. 핑크색.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거잖아.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2가 있지. 근데 봐봐. 야,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 그냥 왼쪽에 치우쳐 있을지 오른쪽에 치우쳤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사이에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고 그럼 이제 맞춰 나가야겠다. 그래서 기준값 첫 번째. F2가 0보다 작아야겠네 이거잖아. 그치? 들어갔을 때 0보다 작으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은.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하는 그림들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있고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 이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지 다.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랑 비스무리해.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뭐야 이거? 하고 딱 봤더니 대칭축. 자, 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대칭축이 특정이 돼? 2보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런 거 돼? 없지. 이건 볼 게 없어. 세 번째. 판별식. 2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F2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무조건 얘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그림이 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내가 판별식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는 이 말뜻 자체에 판별식이 그냥 만족을 하고 있어, 그냥. 맞지? 그냥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이 끊을 때 그냥 뭐만 보면 돼? 기준값만 보면 되지,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들이라고, 다, 얘네가. 그래서 제한 조건이 걸렸을 때 그거를,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제한 조건이 걸렸을 때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2차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 내가 이 그래프가 나오게끔 이런 것들을 자꾸 걸어. 근데 거는 게 뭐다? 기대파냐.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딱 이거 하나만 얘는 만족하면 되잖아. 얘는. 이걸 만족하려면 얘는 뭐 해야 돼?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라고. 알겠어요? 문제로 한번 볼게요. 어딨냐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 4번, 5번, 6번 다 별표입니다. 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네. 해봐요. 네, 별말 없으면 허그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허근이 쌤 이거 두근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 허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허근인지 실근인지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허수는요 대소관계가 정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러려면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실근이란 말이지. 아 그래서 얘 실근이었네 이거지, 그치? 두근이라고 하면은 실근 2개 아니면 1개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치? 2개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내가 처음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y는 2차 함수, 이런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차의 함수야. 이렇게 해석을 할게.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잖아, 해석이. 그럼 얘가 x축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잖아, 그치?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근데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 이래야 되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으니까 이것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거지, 중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야, 딱. 그럼 이렇게 그려지도록 내가 이제 제한 조건을 막 걸 거야, 쟤한테. 한번 봐봐. 첫 번째, 기, 대, 판이라 그랬잖아, 그치? 다 외워놓고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기준값 어떻게 돼? 그럼 F1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랬지. 왜? 이렇게만 걸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내가 아직 원하는 그림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것만 만족하면. 그러면 또 하나 더 거는 거지. 제한 조건 하나 더 걸어. 조건 하나 더 걸어. 그 조건이 뭐야? 대칭축. 대칭축이 어때? 왼쪽에 있어야 되지. 맞지? 제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내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무조건 만족할 거야, 맞지? 그럼 됐고, 그 다음 이제 판별식. 봐봐.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다시. 대칭축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 세 개인 거지. 나는 이 세 개 중에서 뭐는 제껴야 돼? 맨 위에 있는 얘는 제껴야 되지. 이건 뭘로 제낄 거야? 판별식으로 제끼면 되잖아.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서야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요 조건과 요 조건과 요 조건까지 만족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이 완성이 된 거지. 맞아? 그런데 봐봐. 나는 뭐 예를 들면 잘생기고 키 크고 착한 남자를 원한 거지, 착하기만 한 남자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만족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돼서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남자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의 의미라고, 얘가. 그래서 이 근의 분리 단원이요,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도 나오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얘가 연립부등식 단원에서 나와, 이 내용이. 왜? 이거 연립부등식이거든. 오케이? 근데 얘가 심화 소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봐봐. F1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쟤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M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 다음 얘는 모든 M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얘는 모든 실수야, 근이. 모든 실수지. 그 다음 얘는 판별식이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 자, 그럼 봐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거 M이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돼. 두 번째 거는 모든 실수야. 그럼 볼 거 없지. 그냥 싹 다 모든 실수야.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뭐야? 얘지, 그냥. 얘는 모든 실수야, 근이. 얘는 이거고. 그럼 공통 범위가 뭐야? 얘잖아. 그럼 공통 범위 이거고, 그 다음 이제 난 뭐 해야 돼? 이 두 개와 얘와의 공통 범위니까 쟤는 이 이하래.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동시에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맞아? 그래서 봐봐. 이 그림을 어디 갔어?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M의 범위는 어때야 된다? 이래야 된다 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정수 M의 값의 합이야? 그럼 다 더해야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까지야? 이까지 줘. 이렇게 되잖아. 이거 쭉 사라져.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죠, 그치?
됐나요?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입니다. 가 아니고 뭐 틀렸어? 저 마이너스 어디? 수익성이 마이너스 얘가? 아 그렇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안. 네. 저 마이너스 2죠? 네, 소리.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안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네요. 그죠? 미안.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이 문제 보면은 애들이 이러거든. 쌤,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부호가 다르대요. 이런 것들 싹 다 뭐예요? 싹 다 근의 분리 문제예요. 왜? 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뭐야? 0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 있다는 이야기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래?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0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부호가 다르대. 뭐 하다는 이야기야? 이 사이에 0이 있다는 이야기지. 이거 싹 다 근의 분리 문제인데 이거를 라이트생이나 쌤 보면 막 위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너 그렇게 풀면 혼나요? 싹 다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근의 범위 제한 조건 걸고 막 이런 것들. 알겠지?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그 문제만 풀 수 있다니까. 너 그렇게 공부하시면 수학이 재미가 없어져요.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모두 0과 3 사이에 있게끔 해달래요. 얘가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고요. 얘가 대칭축이 x는 2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대칭축이 정해져 있죠. 그치? 변하지 않고요. 0, 그 다음에 4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 3이야? 3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는 대칭축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칭축을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일단 적어놓긴 해. 기. 두 번째 대. 세 번째 판. 이거잖아. 그치? 대칭축은 볼 게 없긴 한데 일단 먼저 볼게요. 얘가 그러려면 자 이런 상태여야 돼.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F0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 다음에 F3도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함수컷이다 0보다 커야 되잖아. 저 그림이려면. 맞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 없으니까 요거까지는 포함인데 이건 뭐 어쨌든 얘 기준기사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죠. 그 다음 대칭축이 2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건 뭐 볼 거 없잖아요. 다 됐으니까 얘는. 그렇죠? 얘는 뭐 변할 게 없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항상 대칭축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판별식만 보면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보다 커요. 얘는 m이 2보다 작고요. f3이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 그치? 그럼 얘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모든 실수고요. 근이. 그 다음 얘는 판별식 4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그럼 봐봐. 자, 이거 일단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얘는. 그럼 얘네는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뭡니까? 얘지.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얘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얘잖아. 그치? 그 다음 이것과 이거의 공통 범위 보면 되네. 이제 끝이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치?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네. 그랬을 때 m의 값의 범위니까 그냥 뭐겠습니까? 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똑같이 밑에 것도 해보세요. 사이근은 너무 땡큐하긴 해요. 사이근이면 볼 게 하나밖에 없거든. 뭐 기준값만 보면 되죠. 맞지? 물론 사이근인 경우에 대칭축의 위치를 너네한테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화 문제에서 이따가 다뤄줄게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3 때를 내신 대비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0이라는 즉 x축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야 이거 얼마야? 라고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묻는다고요. 얘는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의 실근이 얘가 교점의 x좌표니까 이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사실 뭐로 차이가 이제 표현이 되냐면 두 근의 차죠. 차.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면 두 근의 차니까 아 이거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거지,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지금. 맞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차함수 있고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죠? 그럼 봐봐. 이거 조금 어려워요. 봐봐. 얘에서 얘 빼. 그럼 얘가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너한테 이거 물어보거든? 이거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오케이? 근데 잘 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두근의 차잖아. 여기서 이제 두근의 차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지. 얘가 이만큼이. 맞지? 근데 잘 봐. 이거 1대 m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니야? 다시 1대 m대 얘가 지금 기울기가 m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1인 얘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주면 저만큼의 길이가 튀어나왔나? 튀어나오지, 그치? 이런 사고방식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거는 고1용은 아니고 한 고2, 고3쯤 되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 볼게. 봐봐, 2번. 야, 걔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래. 맞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얼마? 4란 이야기지. 그럼 적어봐. 절대값 a분의 루트 d 2분의 루트 16 마이너스 8a가 얘가 절대값 a분의니까 2죠. 2분의 루트 d 한데 그냥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루트 d 할 때 짝수 판별 쓰면 안 돼. 여기 짝수 판별식 아니야. 알겠죠? 네, 그럼 얘가 16 마이너스 8a죠. 그치? 판별식. 근데 얘가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2니까 8 이렇게 되죠. 그치? 양변 제곱 16 마이너스 8a가 얼마? 64죠. 그치? 그러면 8a 얘가 48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8이어야 되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6이죠.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죠. 오케이? 네. 자, 요거 먼저 해석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y는 fx라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겠대요. 근데 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비례식으로 표현해주면 5a 대 5b가 몇 대 몇? 3대 2죠. 이렇게 내항 대 외항. 그치? 그러면 얘가 a까지의 거리는 3이고 b까지의 거리는 2니까 이렇게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축은 왼쪽에 치우쳐서요. 그쵸?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K라고 놓을까요? K. 한 칸의 길이를. 얘는 좌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K,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K, 0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래요. 얘 지금 두근의 합이 뭐냐면 2K랑 마이너스 3K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란 이야기죠. K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맞아? 근데 잠깐만, K가 있네? K라고 하면 안 되겠다. 미안. T라고 할게, T. 밑에 지금 쓰는 게 T가 있네요. 아, K가 있네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치? 자, 그런데, 그럼 이때, 얘 좌표가 T가 2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6,0이었고, 얘는 4,0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4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 끝났고요. 그 다음 해달라는 게 뭐냐면, 야, 근데 f2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합이 3이던데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거 너무 많이 봤어. 너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6 아니면 4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근이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9로 만들던지 아니면 4로 만들던지 해주는 x값이 근 아니야? 얘 근? 그러면 k 넘기고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랑
2분의 4 마이너스 K가 얘네들의 근하냐? 맞아? 이렇게 생긴 놈의 근하냐 지금. 근데 얘네들의 뭐? 얘네들이 합이 3이래. 맞지? 그럼 더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가 3이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는 6이죠. 그럼 2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4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 봤던 거야 다. 어? 그죠? 별표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도 별표긴 해요. 해봐요. 네. 순서상 계속 찾는 거. 내가 한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연수 조건 되게 센 겁니다. 맞죠? 자연수 조건 6개. 6개 그렇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그럼 그 판별식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1 미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1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요, 얘가 원래는 이거 순서상 계속 못 세죠. 왜? 무수히 많을 테니까. 얘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 미만? 니네 이거 지금 특강 듣고 있는 애들 이거 뭐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1 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죠. 맞아요. 딱 11인 게 거리가 원점까지의 거리가 11인 애들이, 그러니까 루트 11인 애들이 여기잖아. 그럼 루트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점들이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 점들 중에서 뭐 자연수점이니까 요것만 찾아달라는 이야기지. 요 안에 있는 거. 1사분면 안에 있는 점들. 좌표가 그 자연수인 점들만 찾아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세볼게. 자, 1일 때 1,1 되지. 1,2 되지. 1,3 되죠. 2일 때, 이렇게 지금 작게 그렸냐. 그냥 보세요. 자, 2일 때 2,1 되죠. 2,2 되지. 2,3 안 되죠. 2,3면 13이잖아요. 3,1 되죠. 3,2 안 되지. 이거 아니야? 6개? 맞아요? 그러니까 좌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격자점 문제 있잖아요. 이걸 격자점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쌤 어렸을 때 2008년? 이때부터 2016년? 5년까지는 항상 킬러 소주였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또 이제 나오면 또 몰라요. 또 이제 그때는 또 킬러 소주가 되는 겁니다. 니네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되게 어려웠어요. 격자점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6번 다 쉽습니다. 7번도 쉽고요.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얘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랑 y는 mx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에 x좌표의 차가 3이래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교점에 x좌표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이 알파와 베타는 얘와 얘의 차의 함수인 요놈의 근이니까, 요놈의 실근이니까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야 근데 이거 두 개의 차가 얼마다? 차가 얼마? 3이던데? 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3이란 이야기죠. 그럼 바로 해. 그럼 절대값 1분의 루트, 얘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없애고 갈게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16이 얼마다? 3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 양변 제곱해. 그럼 n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25죠. 그 n 플러스 2가 25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5잖아요. m은 얼마야? 3 아니면 마이너스 7이지.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양수 m의 값이니까 얼마? m은 3이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8번도 같이 좀 볼게요. 8번. 얘가 그냥 그래프 대신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점의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5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 개수가 싹 다 뭐야? 유리수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겠어? 켤레근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5랑 2 플러스 루트 5는 뭐의 근이냐면 두 개의 차이 함수 x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2x 플러스 q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차이 함수의 두 근이 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합이 4니까 얘는 2 마이너스 p랑 같아야 되고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q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네. 맞아? 그럼 p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q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달라는 게 Q 빼기 P니까 얼마겠습니까? 9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맞지? 그러면은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됩니까?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건 중3 때도 했던 거니까.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얘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런데 요 곡선과 Y는 MX라는 이 직선의 교점 X좌표의 합이 1이래요.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빼. 뺀 게 이거죠. 이 차의 함수의 두 근의 합이 1이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1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얼마여야 돼? m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m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건 뭐 그래프 그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10번이 별표인데요. 지운 동안 해보세요. 해봐. 자, 보겠습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지금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1이래요. 여기가 이만큼 1이고요. 이만큼이 4랍니다. 길이가요. 그쵸?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4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G0이 마이너스 3이래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얼마니? 야, 그럼 이걸 알려면 내가 지금 첫 번째 fx도 구해야 되죠. 두 번째 알파, 베타, 감마도 각각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합을 구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핵심은 뭐냐면 fx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 얘기지. 일단 fx 구하려고 보니까 fx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면서요.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fx라는 놈은 x-알파, x-베타 이렇게 생겼겠다. 이것까지는 바로 되죠.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봐봐. gx라는 놈은요.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gx? 안 좋네. 그럼 봐봐. fx랑 gx의 지금 교점 좌표가 알파랑 감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fx 마이너스 gx라는 놈이 차의 함수인데 얘 두 근이 알파랑 감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지? 그런데 얘는 2차식의 계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얘 2차고 얘 1차니까 2차 안 변하잖아. 얘 2차의 최고차 계수 1이었지. 얘는 최고차 계수 1이고 알파랑 감마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내가 이제 gx 구할 수 있네. gx라는 놈이 gx는 얘 넘어와. 그 다음 얘 말 다시 일로 넘겨. fx 이렇게 생겼으니까 x-알파, x-베타 빼기 얘를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x-알파, x-감마였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묶어줄게. x-알파로 묶어버리면 얘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래 저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1이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지 gx가. 맞지? 그런데 야 g0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며. g0은 여기서 지금 알파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알파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끝났네. 봐봐. 얘 마이너스 3이지. 얘 얼마야? 1이지? 얘 2겠네. 맞아?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던 거지 지금.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이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해. 그럼 얼마야? 0이네 0. f0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f0은 얼마였을 거냐? 이게 f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6이네. 그지? 맞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 한 4점짜리 정도는 되죠 그래도. 오케이?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쉬세요.
엎드려 자요. 뒤에 또 어렵습니다. 같은 거는 바로 그냥 힌트만 좀 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와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치? 만나지 않는다고 밑줄 하나 쳐봐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밑에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네, 바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12번도 봐봐. 12번도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교점이 있다 없다? 없죠. 항상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치?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도 밑줄. 항상 위쪽에. 항상 위쪽이란 말 뜻 자체가 또 얘도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차의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쵸? 답만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12번 해보세요.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축과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교점 x좌표가 음수고요. 하나는 양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게. 맞지? 그럼 이것들을 반영해서 너한테 이 문제 선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로 보니까 a제곱 더하기 4b면 이거 얘 판별식이랑 관련되어 있겠다 이거죠. 그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b인데 0이 되잖아요.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죠. 맞습니까? 니은을 보니까 이거 a제곱이 마이너스 4b잖아요. 기억에서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한테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음수니 이거 묻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한 거냐면 a랑 d가 한식에 나오는 판별식은 없어. 얘 판별식도 그렇고 얘 판별식도 그렇고 한식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에서 이용한 거 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고 봤더니 일단 차의 함수 좀 구해볼게요. 얘에서 얘가 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d잖아요. 는 0이죠. 근데 얘 차의 함수의 상수항인 거네. 얘가 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게 차의 함수의 상수항이죠. 근데 차의 함수의 상수항 보니까 얘가 지금 하나가 음근이고 하나가 양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얘는 음수고 하나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란 말이야. 두 근이. 그럼 두 근의 곱인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겠지. 맞아? 그럼 니은도 맞아 안 맞아? 맞네. 그 다음에 디귿 봐봐. C랑 D랑 A랑 한 틱에 있어. 그럼 이거잖아. 얘 판별식이지 않겠어? 쟤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C-A의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D가 0보다 크다잖아 지금. 그치? 저 그래프에서. 그러면 얘는 정리 좀 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제곱 얘가 0보다 크지. 그치? 그런데 A제곱 플러스 4B가 저기 기억에서 얼마? 0이잖아. 얘는 0이니까 쭉 사라지죠. 그치? 남는 게 이거 남는데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0보다 크지? 근데 여기서는 0보다 작다라고 됐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죠? 근데 이거 틀렸죠. 이렇게.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14번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됐고. 됐습니다. 14, 15번 쉬우니까 너한테 맡기겠습니다. 16번 해볼게요. 16번, 17번 할 거고 17번 별표요. 앞에 16번은 그 범위 제한 없으니까 둘 다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치? 앞에 거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또 꼭지점에서 가졌겠죠. 그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K는 5입니다. 정리만 이쁘게 잘해주시면. 뒤로 와서요. 17번은 별표입니다. 해보세요. 17번. 얘고 얘가 1,1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K는 마이너스 1 하고 이게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뭔 소리야 싶잖아. 그치? 맞지? 봐봐. 일단 가족권에서는 지나는 한 점 이거잖아. 그럼 얘는 아무런 거 없어. 그냥 지나 한 점이야 그냥. 보통 지나는 한 점 주면은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기수 결정할 때 하여튼 보통 한 점 주죠. 그러니까 정보 하나 추가해 준 거야. 그 다음 얘는 최대값이지. 그치? 그럼 봐봐. 너 지금 x의 범위 제한 있어 없어?
없지. 야, 그럼 제가 최대값이라는 이야기 위로 볼록했다는 이야기 안 해, 이거? 그래야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어디서? 꼭지점에서. 그럼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2란 이야기지. 여기까지 왔죠? 다 조건 봐봐. 얘는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fx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결국에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차이 함수 아니야, 이거? 봐봐.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차이 함수지. 그럼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때가 얼마? 합이 4. 그럼 대칭축은 2지. 두 개 평균된 게 2잖아. 그럼 x는 2잖아, 이거. 맞아? 그럼 끝났지. 왜? 야, 이거 꼭점 좌표가 2,2였네 이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y는 k x-2의 제곱 플러스 2고 얘가 1,1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고, 그럼 k는 마이너스 아까 그거지, 그지? 맞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 근데? 두 실근의 곱? 얘 두 실근의 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의 제곱은 2고 x-2는 뿔마 루트 2니까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2죠. 19번 뭐라 그랬냐면요, 얘 최대값이 2고요 최소값이 1이래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게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까 앞에 거랑 좀 다릅니다. 앞에 거는 너 18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요. 근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여가지고요 a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a가 양수였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대칭축이 얼마라는 건 변화가 없습니까? x가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가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됐을 때, 즉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냐면 a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최대니까 최대가 얼마라 그랬죠? 2. 최소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1일 때 얘가 지금 1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위에서 아래 빼가지고 연립해 보시면 4a가 1이니까 이때 a가 얼마냐면 4분의 1이죠. a가 양수인 거니까 이거 일단 맞지. 맞아요? a가 양수일 때 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a가 4분의 1이면 여기 대입하시면 b가 얼마입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단 후보가 2분의 3인 겁니다. 맞죠? 맞지? 그 다음 안 본 거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볼게요. a가 음수일 때는 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대칭축 x가 1인 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맞지? 이랬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최소가 이때지.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그럼 최소가 3a 플러스 b인데 이게 지금 1이고 최대가 2라며, 그럼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2인 거지. 얘에서 얘 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a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지? 대입하시면 b는 얼마냐면 4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지? 그럼 두 개 합은 얼마? a 플러스 b는 2분의 3이지. 뭐 얘로 가나 얘로 보나 뭐야, a 플러스 b는 2분의 3으로 동일하네? 그래서 합은 얼마? 2분의 3이죠, 그치?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별표요. 해보세요. 자, 20번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이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k죠. 그럼 얘는요 4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범위 제한이 이렇게 걸려있긴 하니까 4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4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4 이상이면 이렇게 돼서 이때는 반드시 꼭지점이 최소죠, 최소. 맞지? 이 얘기는 뭐냐면 k가 4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있거나 같을 때에는 fk가 최소죠, 그치? 맞아? 얘가 최소잖아요. 그럼 얘 대입했을 때 f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최소가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24래요. 그럼 k 제곱이 24잖아. k는 얼마인데? 2 루트 6이지.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맞죠? 이거 하나 구한 거지, 지금 이렇게. 2 루트 6.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k가 만약에
4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시작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4 이상이 이거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때는 F4가 최소지. 얘가 최소잖아. 이 경우에는. F4가 최소니까 이때는 F4는 16-8K인데 그게 마이너스 24여야 된다고. 이러려면 K가 얼마나 되냐면 5잖아. 그치? 근데 이거 범위 돼? 안 되지. 무순이지. 그럼 뭐야? 이것만 된 거지. 그치? 맞아? 축의 변화에 따라서도 최소값이 달라지잖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K에서 나눠 보는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너한테 고난도 문제들 딱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알겠죠? 내신 하다 보면. 오케이? 지금 뭐 당장 내신 대비하는 건 아니니까. 뒤로 오셔서 몇 번 가냐면 22번 별표 많이 해보세요. 다 왔습니다, 진짜. 네, 좀만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특강하고 본 수업 이렇게 3시간 연장으로 하는 거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맞죠? 딱 하루 남았어, 하루. 네. 6시간, 야, 지금 몇 시간 고생한? 7시간? 네, 7시간 연장으로 하는 거 딱 하루 남았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딱 끝나고 나면 방학이잖아요. 알아요? 얘는요, 네가 전개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전개하면 4차 함수 나오거든요. 4차 함수를 네가 그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얘는 너한테 치환을 강제하죠. 치환해라 이거지. 치환해서 차수 낮춰 이거잖아. 너가 얘를 치환했을 거 아니야. 얘를 캐피탈 X라고 T라고 할게. T라고 이렇게 치환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2 T 플러스 11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K 플러스 45니까 정리 더 해야죠. 얘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4T 그럼 마이너스 36T 플러스 K 플러스 45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럼 최소값이 여기, 최대값이 여기겠네 라고 하시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너 지금 T에 대한 함수를 변형해서 네가 지금 보는 거잖아. 그러면 T가 너 지금 뭐라고 오는 거냐면 T는 X제곱 플러스 6X 되는 거지. 그치? 그럼 T의 범위 찾아야지. 봐봐. T는 뭐야? 이 X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지. 다시. T는 이 X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잖아.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지.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고 따라서 T는 어때?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는 T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네 라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로 한번 범위가. 맞아? 그러면 너는 이제 이거의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Y는 해놓고 자 T가 범위가 뭐였어? 마이너스 9 이상인데 이때 최대값이 얼마야?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위로 이렇게 볼록해. 그 다음에 이게 T가 얼마냐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되죠. 그치? 에이, 그럼 얘는 그냥 얻어 걸려갖고 맞출 수도 있었겠네. 마이너스 9 이상이니까 이거잖아. 그치? 어쨌든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가지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9 대입하시면 81, 마이너스 162. 그 다음에 36 곱하기 9는 27에 9, 2, 50, 324 플러스 K 플러스 45가 최대값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0이죠. 그치? 근데 계산 틀린 것 같지 않아? 안 틀렸나? 어쨌든 이렇게 되죠. 한번 볼게. 얘가 K 369니까 207이면 넘어오면 틀렸죠. 잠깐만, 나 계산 어디 틀렸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2t 플러스 11의 제곱 22t 마이너스 44t 플러스 k 플러스 45 120을 어디다 빼먹었죠, 나? 지금 11의 제곱인데 120을 빼먹었네요. 이제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다시 마이너스 121 곱하기 2니까 242죠. 그치? 예, 이거 빼줘야 되니까 뭐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냐, 근데 이거?
다시. 그 얘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k 마이너스 197 이거죠, 그치? 그럼 아까 얼마죠? 마이너스 9 대입하시면 되네요, 그치? 어쨌든 이때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81이니까 마이너스 162에 플러스 36 곱하기 9가 27, 9, 2, 54, 324 플러스 k 마이너스 197이 최대값인 마이너스 20이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59 그러니까 324 빼줘. 그러면 마이너스 3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0 따라서 k가 15네요. 와씨 이렇게 되죠, 그지? 맞아요. 계산이 더 어렵네. k가 15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3번 별표 만이고요. x랑 y가 실수일 때 얘 최소값 구해달래요. 봐봐요. 변수가 2개짜리죠. 얘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캐피탈 x라고 할게. 오케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캐피탈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너는 지금 뭐의 최소값 구하고 있는 거냐면 캐피탈 x 더하기 y 값의 최소값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x에 대한 이차 함수의 최소값과 y에 대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 지금. 근데 x, y가 실수라면? x, y가 실수라면 범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야 그럼 얘 최소값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가지겠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지. 대입해볼게. 18 마이너스 36이니까 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8이지, 그치? 얘는 이렇게 되면 2지, 2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면 4 마이너스 4, 8이니까 21이죠 이거 최소값이. 그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8 더하기 2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 얘 전체 최소값은 3인 거지, 3. 이해될까 뭔 말인지? 돼?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이거 하나만, 이거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왜 가능하냐면 얘랑 얘가 얘는 x가 얼마일 때가 최소야?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지. 얘는 y가 2일 때가 최소잖아.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지. 근데 가끔 얘들 이런 얘기 하거든. 쌤 그러면 가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봐봐.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쌤 이거 캐피탈 X 이거 캐피탈 Y 그러면 얘는 최소가 마이너스 18 얘는 최소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9 그럼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네요.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왜? 봐봐 너 얘가 최소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얘가 최소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그럼 이 얘기는 너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이면서 마이너스 2일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인 거 아니야?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최소야.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만 최소고. 근데 이렇게 더해버리는 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돼? 안 되지. 이건 얘는 다른 문자고 얘가 동시에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거야. 얘는 같은 문자니까 이게 동시에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얘를 내가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3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럼 네가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은 딱 봐도 얘 이렇게 정수가 안 나오지. x 좌표가 이거 유리수니까 유리수값도 나올 거 아니야. 다르지 완전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에서 이상한 짓 하셔갖고 막 이런 짓 하시거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이거 할 때가 있어서 그래. 하나가. 알겠죠?